이어폰들은 다 있으시죠? 집에요? 헤드셋 이거 없어요? 있어요. 있죠. 네. 자, 페이지 39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나 이거 수업 끝나고 가야지. 자,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에서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삼각형이 주어졌을 때 넓이를 2등분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선 평행선 한번 생각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평행선이 하나가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할 때 여기하고 여기가 밑변이라 하고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의 넓이가 같다 다르다? 같다. 밑변의 길이가 같고 높이가 동일하기 때문에 모양새가 다르다 하더라도 삼각형의 넓이는 같게 되겠죠. 그렇죠? 맞습니까? 네. 그럼 결론은 높이가 같으면 밑변의 길이가 같아졌을 때 무조건 삼각형 넓이는 2등분 될 수 있다. 넓이가 같다. 또는 하나를 더 그려서 여기 두 칸, 여기 두 칸.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렇게 되면 변의 길이가 같아요. 삼각형 넓이 같다 다르다? 같다.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삼각형이 있었을 때 요 점을 지난다. 어떤 직선이 자,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이 있는데 변의 길이를 반을 2등분한 요 점을 이렇게 직선이 지나고 있답니다. 삼각형 넓이가 같다 다르다? 같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일반적으로 저런 형태니까 어떤 하나의 직선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평면 도형의 넓이를 2등분 시킬 수 있는 형태가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일반적인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 시킬 수 있는 형태는 하나의 꼭지점을 지나면서 그 꼭지점이 지난 이 직선이 대응하는 대응변의 중점, 즉 요 변의 길이와 요 변의 길이를 같은 요 점을 지났을 때 우리는 삼각형 넓이가 2등분 된다고 얘기합니다. 고등학교 올라가서 시험지가 출제가 될 때 절대적으로 이렇게 나올 일은 없어요. 직선은 이렇게 나오겠죠. 뭐 이렇게 넓이가 2등분 됐어요. 직접 다 구하셔야 돼요. 하지만 기본적인 이론은 좀 기억을 해놓고 있자는 소리예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지금 뭘 얘기할 거냐면 점대칭 도형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라고? 점대칭 도형. 점대칭 도형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점대칭 도형이라고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흔하게 점에 의해서 대칭이 된 도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점대칭 도형이란 말은 그 도형 안에 그 점이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도형 밖에 있는 점이면 점대칭 위치에 있는 도형이라는 얘기예요. 얘는 점대칭 도형에서 다시 뭐라고 한다고요? 점대칭 도형. 점대칭 위치에 있는 도형은 점이 대칭이 되게 했던 그 점이 밖에 있습니다. 도형이. 그러니까 얘를 간단하게 이런 것들, 뭐 이렇게 생긴 것들, 이렇게 생긴 그 사각형 있다. 사각형? 몇 각형일까 이거? 하나, 둘, 셋, 네 개. 네, 다 오각형이죠, 그렇죠? 요거를 이러한 점에 의해서 대칭이 됐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뭐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맞습니까? 맞나요? 요 도형이 요 도형으로 어떤 특정한 점에 의해서 대칭이 됐다. 이런 것들을 점대칭 위치에 있는 도형이라고 합니다. 점대칭 위치에 있는 도형과 점대칭 도형은 다른 거예요. 점대칭 위치에 있는 도형은 도형이 하나의 점에 의해서 도형으로 또다시 이동이 되는 거고요. 점대칭 도형은 하나의 도형 안에 어떤 특정한 점에 의해서 대칭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것들, 뭐 이렇게 조금 전에 했던 유사한 문제 스타일로 문제를 풀어본다면 뭐 이렇게 표현될 수 있겠죠. 이러한 점에 의해서 대칭됐다. 이해됐습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점대칭 도형이라고 합니다. 점대칭 도형의 특징은 자 어떤 도형의 특징이라 했죠 제가? 점대칭 도형의 특징은 대칭이 되게 했던 그 점을 직선이 지나면 무조건 넓이가 2등분이 됩니다. 됐어요? 이런 점대칭 종류가 뭐가 있냐면 직사각형, 마름모, 원,
정사각형 뭐 이런 것들이죠. 간단하게 너희들이 그림을 살짝 보셔도 뭐 직사각형이나 뭐 이런 것들 보셔도 그 점에 의해서 대칭이 됐다라고 하면 무조건 직선이 그 점대칭에 대칭이 되게 했던 그 점을 지나게 됐을 때 우리는 무엇이 된다? 점대칭을 이등분시킬 수 있는 직선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네. 그래서 39페이지 밑에 존재하는 직선식이 있겠죠.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좀 이따 좀 하고 우선은 위에 있는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가 이렇게 생겼어요. A라는 점유좌표가 있는데 얘가 마이너스 2,4고요. B는 얼마? 마이너스 1,2고요. C는 얼마? 3,4래. 이거를 꼭 시점으로 하고 있는 삼각형이 있고요. 이 점을 지난답니다. 그 다음에 점을 지나는데 이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 시킨다 했기 때문에 얘와 얘의 뭐가 된다? 요점을 지난다 했고 그럼 나머지 두 점의 중점을 지나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요놈의 중점, 자 준기한테 물어봅니다. 요놈의 중점 어떻게 구합니까? X 변으로 보내 Y 말이야. 도대체 어디서 저런 거 주워 들어가는 그 호근이가 웃을 정도 됐으면 굉장히 지금 쓰레기인 거야. 쓰레기. 아니 길이 구하라는데 왜 변화량이 나옵니까? 아, 길이요? 중점이라고 했는데 중점. 아, 네. 너하고 나의 중점이 얘 호기 정도 좀 되는 거잖아. 아, 아무래도. 근데 왜 변화량이 왜 나올까? 아, 그냥 외웠던 거 막 그냥 뱉지 말고 생각을 해봐. 2하고 3 사이 중점 어떻게 구해? 2하고 3이요? 2하고 3. 2요. 2지 그거 어떻게 구했어? 둘이 더해서 나누기 2. 그렇죠. 그렇게 하라고. 아, 모르겠다. 뭔지 알겠다. 지금 얘기하면 될까요 이거를? 아, 네. 아니 중점을 잡히려 놓지 마. 중점을 잡혀 내가 언제부터 구해줬는데? 우리 차례? 네. 그러면 이놈의 중점 잡혀 얼마? 두 개 더하니까 얼마야? 4. 아, 아이. 더하기도 한데. 두 개를 더 하라고. 아, 네. 중점은 1대1로 내분하는 거야. 알겠니? 네. 중점은 1대1로 뭐라고? 네. 화요일날 근데 왜 부를 것 같아 내가? 테스트 볼 거야. 테스트 통과 못하잖아? 죽일 거야. 중상권 나올 것 같아? 안 나올 거야. 집중해. 알겠니? 자, 두 개 뭐 한다고? 저예요. 더하죠. 두 개 더해서 뭐로 나온다? 2, 그러니까 얼마야? 1, 두 개 더해 얼마야? 6, 그 2로 나눠. 3. 이걸 중점을 이렇게 고민하면서 문제 풀어야 될까? 중점을 1대1로 내분하는 겁니다. 맞죠? 뭐라고? 중점은 뭐 한다고? 1대1로 내분. 내분 공식만 알아서도 그런 미친 짓은 하지 않습니다. 좀 정신 차리자. 두 점을 지난 직사의 방정식 구하랍니다. 그쵸? 대중계한테 또 질문합니다. 기울기 구해주세요. 기울기요? 네. 공부 안 하시죠? 기울기 구하세요. 3분의 그쵸? 3분의 마이너스. 마이너스. 끝났죠? 지난 점좌표만 이걸 쓰나 이걸 쓰나 상관없죠? 저는 위에 거 쓰겠습니다. 이렇게 쓰시면 얘가 뭐가 된다? 직사의 방정식 해준기 뒤졌네. 정신 나갔죠? 뭐 혼난다. 네. 공부해라. 네. 분명히 얘기했다. 네. 그냥 시험 보고 나서 처맞으면서 후회하지 말고. 네. 분명히 얘기했다. 지금 아니고 공부할 시간 없다. 그러니 네. 우리가 지금 다른 애들보다 진도가 빠른 게 이게 참 남들한테 보여주는 이런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표정장애는 뭐 우리가 얘기하는 뭐 그냥 감투나 이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기 때문에 더 공부를 더 열심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알겠니? 자, 72번 말고 자 73번 보겠습니다. 72번 문제 읽습니다. 72번부터 문제를 읽습니다. 시작. 문제 읽어. 그냥 읽기만 해. 아니 읽기만 하라고. 오른쪽 그림과 같이 많은 뭐 A, B, C, D가 좌표 평면에 누워 있습니다.
마이너스 1,1 동그라미. 결론은 직선을 만들 수 있는 조건은 기울기와 지나는 점 맞습니까? 네. 자, 직선을 만들 수 있는 조건 뭐하고? 기울기와 지나는 지나는 점. 근데 얘는 점이좌표 두 개를 주어져도 기울기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왜 오른쪽에 있는 점이좌표 3,2 지나면 되는 거 이해되십니까? 네. 그 다음에 얘 마른 몸이다 맞죠? 네. 마른 몸이니까 점대칭 도형 맞습니까? 네. 점대칭 도형의 정중앙 얼마? 3,2가 우리가 찾는 점이좌표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보게 되면 마이너스 1,1과 3,2를 지난 직선을 만들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맞나요? 네. 그렇죠. 해준기는 여기 보셔야 돼요. 기울기 여기서 이거 빼는 거야. 4분의 여기서 이거 빼니까 1이죠. 4분의 1 이해된다 안 된다. 네. 기울기의 정의가 뭐라 했어? x가 얼마만큼 변하니 y가 얼마만큼 변하니 그게 탄젠트라고. 탄젠트가 곧 뭐라고? 기울기라고. 머릿속에서 잊으면 안 돼. 이건 중3 내용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자, 기울기가 무슨 뜻이야? x에 대한 변화분의 y에 대한 변화.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바꿀 수 있어? 탄젠트로 바꿀 수 있다고. 기울기가 그거라고. 두 점이 나왔잖아. 이렇게 생겼잖아. x가 이만큼 변해서 y가 이만큼 변해서 그게 기울어진 정도를 측정하는 방법이라고. 이해된다? 이해됐어 안 됐어? 이렇게 해서 우리는 기울기를 찾고 지나는 점좌표 있으니까 바로 계산할 수 있어. 직선 못 만들고 있으면 죽어야 된다. 근데 73번 봐봐. 얘 점의 좌표는 마름모의 점대칭이 되는 점이니까 우리 직접 찾았죠. 얘는 대놓고 알려줬죠. 이 대놓고 알려준 걸 이제 다시 너희 보고 찾아보라고 해서 밑에 문제가 나옵니다. 자, K x-4y 플러스 3은 얼마? 0 이렇게 되죠. 얘하고 자 직사각형 보여 안 보여? 어디 봐? 직사각형 봐야지. 혹은아 직사각형 보라고. 알겠니? 직사각형 보라고. 점대칭 위치인 점대칭을 만든 점의좌표 얼마예요? 3,3 맞아? 네. 가운데 점이 대각선의 중심이라고. 됐습니까? 어디라고? 3,3. 그러니까 이 직선인데 얘가 어디 있어요? 3,3. 그러니까 내가 뭐라 했냐면 여기 자 직선 이것이 여기를 2등분을 시키는데 그럼 얘 갖다 집어넣으면 성립을 해야 되겠지. 네. 그럼 3 갖다 집어넣는 거야. 이해된다 안 된다. 3,3 집어넣으면 K값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오겠죠. 40페이지로 봅시다. 그 형태의 변형이 41페이지에 나온 겁니다. 얘는 단순하게 갖다 집어넣고 정리하셨죠. 근데 39페이지에 지금 연습 문제, 확인 체크 문제 중에 이거와 관련된 문제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41페이지 내용입니다. 그래서 41페이지부터 먼저 풀겠습니다. 41페이지 맨 위에 거 보시게 되면 이런 얘기 나오죠. 2-k의 x 플러스 3k 마이너스 1의 y 마이너스 5는 0.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뭐라고 돼 있어? 자, 뭐라고 돼 있어? 그렇지, 이게 뭔 소리야? 자, 실수 k 값에 관계없이라는 뭔 소리야? k가 다시 뭐라고? K에 대한 그렇지, 저렇게 나와야 돼. k 값에 대한 항등식. 자, 무슨 소리야? 우리가 이야기한 실수 k 값에 관계없이라는 얘기는 k는 실수인데 어떤 수가 돼도 상관이 없다라는 뜻이야. 자, 어떤 수가 돼도 상관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자, 실수 k라는 소리는 k 값이 어떤 수가 돼도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k가 1이 돼도 2가 돼도 3이 되건 4가 되든 5가 되든 6이 되든 7이 되든 100이 되든 200이 되건 만이 되건 10만이 되건 100만이 되건 상관없이 얘는 무조건 성립한다는 거지. 주어진 식이 이렇게 되는데 k값이 계속 바뀌고 있는데도 주어진 식 자체가 성립한다는 얘기는 k 앞에 있는 개수를 0으로 만들어서 k값이 어떤 역할을 해도 상관없게 만들라는 얘기야. 어떤 수가 들어와도. 무슨 말 이해된다 안 된다. 그래서 k값에 관계없이라고 하면 집중하셔야 돼요. 너네는 왜 이렇게 자꾸 말을 하게 만들지? 여기 한번 보는 게 이렇게 힘들까? 집중해. 알겠니? 니네들 인생 걸고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잖아. 콜 앞에 봐. k값에 관계없이라는 얘기는
개인값에 뭐가 어떤 수가 들어가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겠지. 그치? 그러면 K 앞에 개수를 만들어서 그 개수값이 뭐가 되게 만들면 돼? 0이 되게 만들면 되는 거야. 그럼 K에다 어떤 수를 집어넣어도 앞에 0하고 곱하니까 상관이 있어 없어? 없다는 거지. 그게 이런 말 뜻이야. 그러면 마이너스 자 K로 묶어볼까? 그럼 얼마 돼? 마이너스 X 플러스 3Y 이렇게 됐죠. 자 없는 거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5는 얼마? 이렇게 되는 거 이해된다 안 된다? 네. 그러면 자 문제 다시 읽습니다. 자 점의 좌표를 구하세요. 그러니까 이 말이 이런 거야. 너희들한테 어떤 특정한 점의 좌표를 찾고 싶으면 문제가 앞으로 이렇게 바뀔 거라고. 얘는 점의 좌표를 아예 대놓고 얘기해줬지. 여기서는 그 대놓고 알려줬던 점의 좌표를 이제는 쉽게 안 준다는 얘기야. 니네가 직접 찾아야 돼. 무슨 말 이해된다? 그래서 정리야. 마이너스 x 플러스 3y는 얼마 되는 거야? 0이 되셔야 돼. 왜? 얘가 0이 됐을 때 k에다 뭘 갖다 집어넣어도 다 성립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근데 더군다나 성립을 시키려고 한다면 얘가 0이 됐어. k에다 뭘 갖다 집어도 계산된 결과 뭐가 돼? 0. 근데 얘가 뭐가 또 더해졌던 얘가 0이 됐대. 그럼 얘도 뭐가 돼야 돼? 그러니까. 그래서 2x 마이너스 y는 얼마? 오, 이렇게 두 가지 연립방정식으로 했을 때 우리는 무슨 값을 찾을 수 있다? 꼭 지나는 점의 좌표를 찾을 수 있다. 맞아? 저기서 나오는 x하고 y는 점의 좌표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너희들한테 주어지는 직선은 무조건 이렇게 나와. 이게 직선의 방정식이야.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이 뜻이란 얘기야. 됐어요? 네. 따라서 앞으로 너희들이 계속해서 보셔야 되는 직선의 방정식에 대한 모양새는 이렇게 바뀝니다. 고등학교 3학년 끝낼 때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바뀌실 예정입니다. 됐니? 네. 오케이. 자, 그러면 그 40페이지로 다시 넘어와서 상수 A, B, C가 있습니다. 상수 뭐가 있다? A와 B와 C. 그러니까 상수라는 얘기는 그냥 숫자라는 얘기예요. 실수다 뭐다 이런 게 안 나올 때 상수라고 되어 있는 것 뿐이고. 자, 문제에서 지금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이렇게 돼 있죠? 요게 A와 B와 C의 서로 간에 어떤 관계식이 존재하게 될 거고 또는 부호값이 결정이 되게 할 건데 그 bu호값에 따라서 얘가 무조건 지나는 위치를 한번 파악을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제일 좋은 방식은 y는 ax 플러스 b라는 형태로 가져가는 게 제일 좋겠죠. 그렇죠. 제가 뭐라고 했어요 지금? 뭐라고 했냐고요? 모르겠죠. 네. 네. 마지막 경고예요. 자, 뭐라고 했니? 이 모양을 y는 ax 플러스 b라는 형태로 가져가는 게 제일 좋다는 얘기야. 그러면 by 남겨놓고 다 넘겨.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c라고 바꿔. 맞아? 네. 그래서 뭐로 하니?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얼마? b분의 c라고 쓸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게 뭐야? y 꼴 ax 플러스 b 이런 형태인 거죠. 이 앞에 있는 얘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거야? 기울기와 관련된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 이 뒤에 있는 얘는 무슨 역할을 하고 있죠? y절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학은 돌고 돕니다. 따라서 얘가 앞에 과정에서 배웠던 거 잊어버릴 생각하지 마세요. 무조건 다 채워 넣으셔야 돼요. 스탠드업 옆으로 가. 누구겠어? 너야. 일어나. 일어나라고. 아니? 웨이크업이 아니고 스탠드업이야. 웨이크업은 자빠져 자는 걸 깨우는 거고 스탠드업은 엉덩이를 떼라는 얘기야. 아 그래요? 그래요. 너 지금 계속 내가 지금 5분 10분 전부터 계속 주무시고 계셔가지고 네, 옆으로 가시면 돼요. 넌 죽을 줄 알아. 내가 자면 죽는다고 했잖아. 자, 보세요. 집중하자. 이렇게 바꾸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지금 뭐라 했어? 자, 이거 한번 볼까? 우리 이런 거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이렇게 생겼어요. 기울기가 그러면 양수다, 음수다? 양수다. Y절편? 그렇죠. 양수죠. 왜 그럴까요? Y절편은 Y축과 닿는 점이에요. 다시 Y절편은 뭐라고 한다고? 그렇죠. Y축과 여기 있잖아. 양수라는 거죠.
한번 가볼까요? 기울기는 양수야 음수야? 양수. 오른쪽 위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양수가 되는 거예요. y좌표는 음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까요? 얘는 뭐가 될까요? 기울기 양수야 음수야? 음수. y좌편 음수. 이렇게 파괴돼서 우리가 어떤 점을 어떤 사분면을 지나고 이제 확인하고 싶다는 소리입니다. 자, 이런 상태가 만들어졌죠. 자, 첫 번째 1번 기억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억번이 A와 C는 0보다 큰데 B하고 C도 0보다 크대요. 자, 보세요. 자, 두 개를 곱했던 0보다 크다는 얘기는 같은 부호라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자, A하고 B를 곱했던 0보다, A하고 C를 곱했던 0보다 크대요. 그럼 A와 C는 같은 부호죠? 근데 여기 B하고 C를 곱했더니 또 0보다 크대요. 그러면 결론이 A, B, C가 다 같은 부호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냈으니까 밑에 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 보입니까? 얘가 서로 같은 부호니까 플러스죠.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곱했으니까 얘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얘는 뭐하고 관련된 놈이라 했죠? 기울기. 다시 뭐하고 관련된 거? 기울기. 얘는 뭐하고 관련됐다고? 그렇지. 근데 얘가 뭐가 됐다고? 플러스. 얘가 뭐가 됐다고? 플러스. 얘가 뭐가 됐다고? 플러스. 맞죠? 맞습니까? 왜냐면 서로 다 같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결론은 얘도 마이너스겠죠. 앞에 부호가 있으니까. 얘도 마이너스죠. 기울기 음수에. 기울기가 음수면 그래프는 밑으로 내려가는데 y좌편도 뭐가 됐다? 음수. 그러니까 이렇게 그림이 그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환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이 되시는 겁니다. 이해됐어? 자,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할게요. 모양새 그냥 그대로 가져와 볼까요? y는 자,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이렇게 만들었던 걸 바꾸니까 y는 마이너스 b분의 ax에다가 마이너스 b분의 c라는 놈으로 바꿨는데, 자, 니은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니은번 뭐라 했니? a하고 b는 곱했던 0보다 작은데 b하고 c는 0보다 크대요. 자, 그러면 다른 걸 신경 쓰지 말고 a와 b는 서로 같은 부호야 다른 부호야? 다른 부호. 그러니까 곱했으니까 다른 음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B하고 C는 서로 같은 부호야 다른 부호야? 같은 부호. 그렇죠. 그러면 A하고 C는 서로 같은 부호일까 다른 부호일까? 자, B하고 C는 같은 부호죠. 여기 A하고 B가 있었습니다. 그럼 여기는 B 대신에 C를 써도 상관없다는 거지? A하고 C를 곱했더니 얘는 당연히 0보다 작게 되겠네? 그래서 A하고 C도 0보다 작다. 그러면 서로 간에 무슨 부호다? 다른 부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그 상태에서 여기 가볼게요. 나누기도 곱하기하고 같은 개념입니다. 맞죠? 그러면 A하고 B는 같은 부호야 다른 부호야? 다른 부호. 그럼 얘는 음수야 양수야? 음수. 근데 앞에 뭐가 붙어 있어? 마이너스.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기울기가 0보다 큰 겁니다. 됐습니까? 자, B하고 C 갑니다. B하고 C는 같은 부호죠? 그럼 여기는 뭐가 되죠? 양수. 앞에 부호가 뭐라고? 마이너스. 그럼 y좌표는 양수야 음수야? 음수. 자, 기울기는 0보다 오른쪽 위로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서 y좌편이 음수니까 그래프 자체는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되시겠죠. y축과 다른 점이 어디가 된다? 음수가 되고 기울기는 양수에서 오른쪽 위로 올라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만 잘 봐주세요. 세 번째 거 형태가 디귿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 디귿번을 보니까 A하고 C는 0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B가 뭐라고 했죠? 자, B가 어느 순간 어떤 놈이 0이 됐을 때는 이 식으로 가져가는 게 아니고 여기다 집어넣고 그대로 갖다 집어넣고 정리하셔야 돼요. B가 0이 됐어요. 그럼 식은 뭐가 되죠? AX 플러스 C는 뭐가 되죠? 0 넘어가니까 X는 그러면 얘가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C, 그러니까 마이너스 A분의 C 되는 거 맞습니까? 근데 A와 C가 0보다 크대요. 그래서 서로 간에 무슨 부호? 같은 부호. 그럼 얘는 뭐가 되죠? 양수. 양수 앞에 부호 뭐 있어요?
그렇지. 예를 든다면 이런 것도 한번 써볼까? x 이퀄 마이너스 2 이런 것들입니다. 직선을 만드는데 저렇게 x가 혼자 있으면 얘를 다른 말로 뭐라 부르죠? 축과 평행한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뭐라고 한다고? 그렇지. 이제 이 점을 좀 압시다. 이제 우리 고등학교 올라가셔야 되는데 아직도 중학교 2학년 거에 대해서 헤매고 있으면 될까요? 안 되겠죠. 자, 볼게요. 이 말의 뜻은 이렇습니다. y가 뭐가 되든 x가 그냥 마이너스 2면 되는 거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y 이퀄 3이면 x가 뭐가 되든 그냥 y가 3이면 되는 거야. 이런 뜻이거든요. 얘를 그림을 그려보면 y가 뭐가 되든지 간에 x가 전부 다 마이너스 2이면 되는 거야. 그래서 얘 이름을 x 이퀄 마이너스 2라고 부르는 겁니다. 점유대표 한번 불러볼까요?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2,1, 마이너스 2,2,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2,9 이런 거죠. y 값이 뭐가 되도 상관없다고요. x가 그냥 뭐이면 된다고요? 마이너스 2이면 된다고요. 그런 점들을 다 찍으면 되는 거야. 따라서 그런 점수 찍으니까 이렇게 표현된다는 거죠. 따라서 이런 표현을 우리는 y 이퀄 뭐라고 한다? 마이너스 2라고 부른다. 자, 얘는 무슨 소리야? y 이퀄 3 한번 볼까요? 뭔 소리죠? y 값이 무조건 뭐이면 되는 거야? 3. 그렇지. x 값이 뭐가 돼도 상관없다고.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얘 이름을 y 이퀄 얼마라고 부른다고?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자, 0, 0,3, 1,3, 2,3, 3,3, 뭐 100,3 이런 식으로 y 값이 전부 다 뭐이면 3이면 얘네들 그냥 직선화 시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얘는 지금 디귿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는 거죠. x 이퀄 2니까 지나는 사분면이 2, 4분면과 뭐가 된다? 3, 4분면이 된다. 이해됐습니까? 74, 75, 76, 77번 지금부터 문제 풉니다. 시작. 동무 들어가. 하지 말고.